이제 6번째 을목일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유월이 저립되는 시간은 이제 9월 7일 양력 토요일 갑술일이죠. 오후 12시 11분 이때 백로가 들어오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개유월이 온다 이거죠. 추석이 껴있고요. 9월에 일간별 순서 이제 6번째 을목까지 왔습니다. 나머지 7번째 병화일간, 무토일간, 임수, 기토 이렇게 병무임기 이렇게 4개 나왔습니다. 나머지 일간분들 조금만 이렇게 기다려 주시고 오늘 을목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목은 갑진년에 겁재 간목이 떴죠. 겁재 간목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제스럽게 계획대로 탁탁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잘 안 되겠죠. 겁재라는 것은 이제 변수를 동반합니다. 변수.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든지 계획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갑자기 하고 싶은 게 생길 수도 있고, 하고 싶었던 게 갑자기 하기 싫어질 수도 있는 거죠.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것, 그리고 지금 내 당장 눈앞에 노출된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괴리가 생길 수도 있는 운이 겁재운입니다. 그래서 겁재가 천간에 떴고 그 겁재가 우리를 자극시키면서 다양한 정제와 관련된 것들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변수를 항상 예상할 것, 그리고 계획 같은 거 너무 디테일하게 세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아니지만 그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거나 너무 매뉴얼대로만 하려고 하지 않는 게 좋다 이거죠. 플랜 2, 1만 생각하지 말고 2도 생각해라 이거죠. 플랜 2를 생각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다양하게 경우의 수를 열어두고 너무 자신의 기준과 의지대로, 의도대로 그렇게만 하려고 하면은 잘 안 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리고 겁재라는 키워드에는 묻어가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묻어간다라는 것은 이게 을목의 간목 하면 이제 등락의 갑이라는 또 전문 용어가 있는데, 말 그대로 묻어가는 거죠. 간목한테 올라타서 을목이 간목 행세를 하는, 간목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문제점 해결을 간목이 대신 해주니까 혜택을 받기도 하는 그런 흐름으로 같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갑진년에 겁재, 간목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지지로는 정제, 진토죠. 진토는 용에 배정이 돼 있죠. 금수로 보면은 용에 배정이 돼 있다. 그런데 우리가 용을 실제로 볼 수는 없죠. 상상 속의 동물이고 굉장히 변화무쌍하다. 그래서 동서양의 용의 이미지가 또 다르죠. 동양의 용은 이무기에서 승천하는 용, 물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라고 했을 때, 서양의 용, 즉 드래곤은 불을 뿜는, 악을 상징하는, 그럴 때 또 나오기도 하고, 용에 대한 부분들이 좀 다릅니다. 다양하게 좀 변화무쌍하다 이거죠. 진토, 어쨌든 그 용의 부분 정제로 배정이 돼 있죠. 을목한테는 정제인데 번거로운 일 수반입니다 이거죠. 진의 시기는 번거로운 일이 수반이 된다. 한 가지만 정확하게 딱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니까 천간에는 겁재인데 지지로, 진토, 정제로 이렇게 돼 있다. 뭐 그야말로 올 한 해 많은 것을 내려놓고 살아야 하는 그런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갑진년이. 그래서 계획대로 잘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되도록 배경이라든지 백그라운드가 작용을 할수록 그럴 것이고, 뭐 혼자서의 힘으로 헤쳐나가야 한다 그러면은 뭐 각종 뒤지다거리 할 일부터 해서 좀 굳은 일, 힘든 일, 또 사람 관련해서 스트레스 받을 일, 이런 거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 살고 있거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올해 갑진년에 어느 정도 예정된 수순이었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제인데 좀 번거로운 일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보시면 되겠고, 정제 안에 나의 뿌리가 있다. 을목이 진중에 지장간으로 있죠. 을계무. 제가 지장간 진토 외울 때 뭐라고 설명했죠?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진토 을계무, 진을 계무시하지 마라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진을 계무시하지 마라. 을계무
바로 외울 수 있죠. 그래서 지장간 제가 12지지 외우는 방법 해가지고 올려놨으니까 한 번씩 참고해 보시고, 진을 개무시하지 마라. 을개무가 여기 을목이 있죠. 떡하니 을목의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갑진년에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뭐 돈을 벌든 실제로 내가 뭐를 하든 내가 자초한 일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신중해야죠. 신중해야 하고, 어떤 선택을 하든 약속을 하든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을 하든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정제니까 내 생활권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나의 뿌리가 있는 거니까 이 존재감이 중요합니다. 존재감을 뭐 무시당하고 뭐 그러는 게 아니죠. 내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일을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이니까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개요원 이제 천간 개수 편인을 볼 것 같으면은 이 을목한테는 개수가 긍정적인 작용을 좀 많이 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좀 조건이 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화가 좀 따라와줘야 개수가 좋은 작용을 하는데, 만약에 그냥 을목하고 개수만 있다 이러면은 좀 음주식물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을목도 뭐 입기라든지 그런 이제 화초목의 느낌인데, 개수가 이제 좀 축축한 부분이다 하면은 그야말로 좀 음주식물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화가 좀 필요하다. 밝게 양쪽으로 햇빛 보면서, 그리고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섞이면서 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데, 갑진년에 개유월 뭐 이럴 때 이제 화가 잘 돼 있지 않죠. 내사주에 있거나 아니면 대운이나 내년 같은 때 을사년 이렇게 오고 하니까 화에 대한 필요성, 그걸 보면서 이제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위한 투자 이런 게 따라옵니다. 그냥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반응을 할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에 대한 것들, 그런 걸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편인이라는 게 또 진토에 대한 투자도 있지만 이 편인으로도 투자가 있는 거니까 새로운 시작 당연히 일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양하게 좀 밝고 긍정적으로 이것저것 시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반가운 소식도 좀 들려오게 돼 있고, 문서운 이런 거는 내가 좀 해결이 안 되던 문서 같은 거 이럴 때 또 해결이 될 수도 있고, 시험 합격에 대한 부분 기다리고 있다. 합격은, 성적 상승은 뭐 이런 것도 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고생한 만큼 결과가 따라오겠죠. 갑진년은 어느 정도 다양한 변수라든지 예측 밖의 그런 상황들, 뜻하지 않는 상황 이런 걸 또 예상하는 거니까 고생한 만큼 결과가 좀 따르기도 하고, 어느 정도 예측을 좀 할 필요가 있죠. 예측을 뭐 사주 공부 같은데 관심을 좀 가질 수도 있는 운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개수는 하여튼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유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관이면서도 절지죠. 기운이 끊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 의지처가 좀 많이 필요해요. 제가 보통 절퇴지에는 기운이 끊겨 있고 약하기 때문에 숙주가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드리죠. 숙주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개인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조직이라든지 소속감이나 환경을 이용해야 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니까 의지처가 필요하거나 또 생기기도 합니다. 당연히 수가 필요하면은 생길 수도 있죠. 기회가 돼서 기회. 그리고 고생 같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뭐 다양한 투자길 이런 거 열리고 하면은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다양하게 뭐 진유합도 돼 있고, 을목이 유금 운이 왔다 해가지고 뭐 혼자 독박 쓰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독박 쓰는 건 아니고 진토 정제하고 같이 합을 치고 있죠. 육합을 치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편관이 정제하고 이렇게 육합으로 들어온다. 이거는 정제를 끌고 들어오는 거죠. 재생살적 코드도 들어있고, 내가 좀 무리할 일이 있진 않은지. 갑진년에 한 해 이슈가 또 따라오는 것도 됩니다. 갑진년에 이슈가 따라오는 것도 된다. 그래서 개유 육합 지나면 이제 갑술로 진술충을 맞게 되죠. 그래서 다양하게 이벤트나 이런 사건 사고 생기는 운들이 이렇게 개유 갑술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그걸로 잘 보실 필요가 있겠죠. 무리하지 않는 게 좋다. 정제가 이제 편관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천간에 이제 문서도 떠 있고. 그러니까 생각 같은 게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생각들이나 계획 같은 게 어찌 보면은 좀 바로 잡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 그래서 좀 우기거나 뭐 억지 부릴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잘 조절해가지고 순리대로 하면 좋겠죠. 그런 것들. 자, 직장운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이라고 했을 때 주변인이 정말 중요합니다. 간목 겁재로 인해서 주변인의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하면은 고민이라든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죠. 소개나 도움이 따라올 수도 있겠고요. 부정적이면은 이제 트러블, 예상치 못한 트러블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문제 같은 게 또 생기거나 심하면은 뭐 그만둘 수도 있는, 회사를 그만두거나 바꿀 수도 있는, 그만두면 다른 데 다니거나 뭐 누가 나가든 다툴 일이 생기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겁재가 나한테 어떤 쪽으로 작용하는지 볼 필요가 있겠고,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어쨌든 주변의 상황들을 잘 이용할 필요가 있는 그런 운입니다. 그렇게 크게 고민할 건 없고, 주변에 어떤 인프라나 환경이 있는지 이걸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백수다, 지금 내가 구직자다, 그러면 주변인의 도움으로 취직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나 가족이라든지 누가 뭐 추천해주고 아는 사람 통해서 꽂아주고 이런 거 있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관계가 좀 좋아야겠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또 가족과 관련된 이런 사람이면 더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부탁하기도 그렇고 알아봐 달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주변 인맥이나 인프라 이런 거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이용하는 것을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혼자만의 힘으로는 힘들어요. 개중에 가능하신 분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좀 그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혼자만의 힘으로는 좀 어렵기 때문에 미리 그 회사에 입사를 한 선임자, 친구나 주변 지인이 경험이 있다, 선배다 이러면 자문을 구한다든지 어떤 도움을 받는다든지 이런 걸로 문제점을 해결하고 내가 새로운 구직을 할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결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만약에 뭐 싸울 일이 있거나 문제점에 대해서 뭘 바로 잡고 싶다 그러면 혼자서 싸우지 말고 주변 사람들을 이용을 하든 아니면은 다양하게 환경을 좀 활용해야겠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수 탈출이 가능한 그런 시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백수 탈출의 운이다. 어느 정도 개유월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시도하고 도전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직 희망자, 내가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긴 한데 이직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현재 그냥 단순히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인 것보다도 시기를 잘 봐야 돼요. 이직에 적합한 시기인지, 그 최종 목적지에 관련된 다른 회사에 자리가 있는지 좀 확인해 봐야겠죠. 안전한 자리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천인이라든지 주변 도움을 줄 사람 이런 게 있다고 하면은 최대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도움을 줄 사람이 있을수록 긍정적이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차근차근 순조롭게 진행을 좀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순조롭게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반 직장인의 경우 당연히 뭐 긍정적이라고 했을 때는 뭐 별 문제가 없는 그냥 평이한 직장 생활 하겠죠. 뭐 이런 뭐 편인 편관 뭐 떴다 해가지고 별다른 일보다 그냥 조용히 넘어갑니다. 그리고 뭐 휴가도 많고 하니까 연휴 때 뭐 그런 거 볼 수 있겠고, 부정적일 경우에 이제 억울한 일 발생하거나 힘든 일 좀 생길 수 있겠죠. 특히나 이제 가족과 관련된 걸로, 직장인데 가족과 관련된 걸로 어떤 영향을 미친다든지, 그리고 이제 직장 내부에서 사건에 휘말려서 괜히 억울한 일 당하거나 엮일 일 뭐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겠죠. 힘든 일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사업운 같은 경우, 사업운으로 좀 넘어가서 보도록 할까요? 사업운은 이제 긍정적으로 보면은 이제 솔깃한 투자 건수 이런 거 좀 확보가 될 수가 있겠고요. 막혔던 일 좀 풀릴 수 있습니다. 막혔던 일 어느 정도 풀릴 수 있다. 그러니까 건수 잡는 거죠. 계속 평일으로 문서운도 뜨고 평관에 대한 기회로 투자 건수 일이 좀 잘 풀리는 그런 전망으로 좀 본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부정적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사람 관련된 거 있죠. 특히나 이제 내가 자영업자나 직원을 쓰는 입장이다. 그러면 인건비라든지 직원으로 인해서 좀 어려움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어요. 이제 고용주의 비애죠. 요즘 고용주가 쉽지 않은 자리다 보니까 각종 피해나 손해, 시간이든 돈이든 뭐 이런 걸로 이제 신경 쓸 일이 또 생길 수 있는 거니까 사람에 대한 어려움 이런 게 생기진 않은지. 그러니까 잘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갑자기 사람 구하기는 힘들고 대신 또 대타령 좀 하자니 적임자가 마땅히 없고 내가 하자니 또 할 일을 못하고 이러니까 이제 피해나 손해가 발생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직장은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이성운하고 재물운. 자, 이성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죠. 기존에 잘 지내던 사람, 뭐 이런 커플의 경우 한테도 이제 어떤 새로운 리프레시 되는 이런 상황,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썸이나 솔로의 경우에 새롭게 애인이 생길 수도 있는 순조로운 출발이죠. 내가 마음 먹으면 또 만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긍정적일 때는 이제 문서가 이제 편인이 좋게 작용하는 거죠. 근데 이제 부정적인 경우에는 이제 오해, 다툼 그런 거 생길 수 있고, 또 연간에 이제 겁재가 또 대동이 됐기 때문에 삼각관계도 또 포함이 됩니다. 제가 이제 상관 설명하면서 삼각관계 이런 얘기 했는데 겁재도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겁재도. 근데 이제 여기서 식상은 보이지 않으니까 의도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데 잘 좀 살펴봐야겠죠. 삼각관계에 대한 것들. 그래서 오해라든지 다툼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관계적으로 분명하지 않은 태도나 스탠스 이런 걸로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다툼이라는 거는 뭐 그냥 성향 차이인 거죠. 그런 게 좀 생길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인연이 생기기도 하는 그런 운이에요. 솔로. 새로운 인연이 생기기도 하는 운이다. 그래서 다른 일간보다도 이 을목일간은 좀 솔로의 경우에 연애하고 싶다 그러면은 새로운 인연이 또 생기기도 하는 그런 시기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주변에 좀 대상이 있는지 잘 물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알아보고 좀 적극적으로 오픈마인드로 좀 해야죠. 누가 알아서 다가오기만 바라면 안 되고 본인 나름대로 좀 노력도 하고, 기회는 따라오지만 결국에 취하는 건 본인이 취하는 거니까 거기서 잘 좀 해봐야겠죠. 하여튼 가능성은 있는 운입니다. 열심히 좀 해보시고, 썸을 타는 경우의 관계다 그러면 한쪽이 확 땡기거나 확실한 결정타가 좀 있어야지 이게 관계에 좀 매듭이 지어질 조짐이 보이겠죠. 그냥 뭐 허송세월 시간만 보내다가 뭐 알아서 되겠지, 그럼 뭐 관계 발전 물 건너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썸 타는 운이다 해서 뭐 이렇게 되다가 알아서 사귀어지겠지, 방심하면 안 돼요. 방심은 금물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땡기거나 고백을 하든지, 아니면은 고백이 좀 애매한 상황이다 그러면은 확실한 그런 뭐 믿음을 줄 수 있는 뭘 보여줘야죠. 일단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뭘 보여줘야죠. 어떤 것이든 이제 믿음을 보여주라는 얘기죠. 방심하면 이제 관계 발전이 안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방심하면은 관계 발전 물 건너갈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연인 관계 같은 경우에는 평이하게 흘러가는 뭐 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렇게 큰 변동사항이 없으면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데 간혹 관계에서 오해라든지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이제 뭐 싸울 일도 아닌데 어디서 이상한 바람이 들어가지고 뭐 의심하거나 괜히 생사람 잡는. 뭐든지 이제 음식 같은 경우는 생이 들어가면 맛있잖아요. 뭐 생감자, 생고기, 생김치. 근데 사람을 잡을 때도 이제 생사람을 잡으면 이게 참 억울하죠. 괜히 생사람을 잡으면 좀 황당하고 가끔 억울한 입장에서는 좀 그럴 수 있으니까 생사람 잡는 경우 주의할 것. 물론 뭐 그런 의심이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의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는 오해라든지 뭐 의심이든 이게 좀 돼야겠죠. 정확하게 필요한 의심이 있는지 제대로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제 본인이 책임져야죠. 의심한 대가
책임져야 하고 여러 가지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뭐든지 다 대가가 있어요.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든지 의심을 했든 오해를 했든 내가 뭔가에 대해서 착각을 했든 본인은 모르고 했다고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책임 안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런 게 이제 잘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잘 지나갈 수도 있겠고 그냥 뭐 참고 살았다 그러면은 뭐 요때 헤어질 수도 있겠죠. 당연히 뭐 만나는 거에 언제든지 만나고 헤어지는 것도 뭐 개유월이 아니어도 뭐 임신월이든 뭐 갑술월이든 언제든 헤어질 수 있는 거니까 마땅히 헤어지기 애매해가지고 좀 놔두고 있었다. 요 개유월 때 이제 터져가지고 또 헤어질 수도 있고 그러는 거니까 뭐 크게 관계에 매달리고 뭐 목숨 걸 필요 없겠죠. 아니다 싶으면 말면 되는 거지 뭐 어려울 거 있겠습니까? 자연스러운 게 제일 좋은 거죠. 자연스러운 게. 그리고 어느 정도 관계 균형이 좀 잘 맞아야 되고 어느 한쪽이 너무 뭐 매달리거나 관계에 쏠려 있거나 그러면은 그게 과연 나를 위한 관계인가 싶기도 하죠. 어떨 때는. 그래서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마음고생하실 필요도 없고 지나가는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시간 지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괜찮아지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다. 자, 이성우는 뭐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되겠고 재물운을 좀 볼 것 같으면은 지출을 좀 줄이면서 미래를 위한 투자를 감행하는 게 좋습니다. 지출을 줄이면서 지출이 중요해요. 을목일간 중에 좀 사치가 심한 사람이 있다 이러면 조금 힘듭니다. 원래 우리 사람들이 뭐 연예인도 그렇지만 돈 많이 벌던 사람이 나중에 이제 힘들어지는 경우 그 가장 큰 경우 중에 하나가 이 씀씀이가 커진 것을 감당을 못할 때 나중에 어느 정도 규모가 줄어들 수가 있잖아요. 사업을 뭐 열심히 하던 사람도 돈을 잘 벌 때는 잘 벌지만 또 못 벌 때는 그 규모가 좀 줄어들 수도 있는데 씀씀이는 막 점점 커지고 있다. 그리고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을 주변에 막 넓으로 들여놓고 그 사람들한테 막 어떻게 보면 좀 낭비를 하고 있다. 이러면은 나중에 이제 지출이 너무 커지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앞에서 걸고 뒤로 깨지고 뭐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그런 지출에 대한 것들을 잘 통제할 필요가 있다. 물론 감당이 되면은 뭐 괜찮겠죠. 그거는 자기 능력이니까 지출이 많더라도 뭐 사치를 부리든 감당이 되면 그건 사치가 아니죠. 우리가 사치라고 하는 건 감당도 안 되는데 그런 거 하는 거잖아요. 카푸어니 뭐 하우스푸어니 하는 거니까 감당이 되면은 그건 사치가 아닙니다. 자기 능력껏 하는 거니까 감당이 안 됐을 때 사치고 멋부리는 거 있잖아요. 너무 이렇게 치장하고 화려한 거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 지출에 대한 것들 이런 걸 좀 신경 쓸 필요가 있겠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감행하는 거죠. 점점 준비하는 거죠. 을사년도 그렇고 미래 이제 병호 정미 이렇게 향후 2, 3년간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하는 시기들이 됩니다. 지출을 줄이면서 투자를 좀 감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신 차린 을목일간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또 성실하게 잘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좀 자기 운세가 좀 하락길인데도 아직도 씀씀이에 대한 컨트롤이 잘 안 된다. 지출이 줄여지지가 않는다. 물건은 다 좋은 거 써야 되고 비싼 게 무조건 장땡이다.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고배를 맛볼 수가 있다. 이런 거죠. 이게 또 부정적이라고 하면 이제 사람으로 돈 나가는 것들. 그러니까 재물운 얘기할 때도 뭐 인건비라든지 이제 사람으로 인해서 좀 고생할 일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재물운하고 또 연결이 되죠. 주변에 사람이라든지 뭐 돈 거래나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들 이런 걸로 돈이 나갈 수 있다. 충분히 돈이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으로 돈을 버는 거죠. 을목일간들이 그래서 뭐 매니지먼트 같은 거 잘합니다. 매니지먼트, 인력사업 이런 것들. 사람을 누구한테 소개해주고 수수료 받고 연결시켜주고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커플 매니저부터 해가지고 인력사업 같은 거, 뭐 사무소, 직업 소개서 뭐 이런 거. 뭐 많은 일간들이 또 포진되어 있겠지만 을목이 하면은 또
잘한다는 거죠. 특히나 또 이렇게 사교성 좋은, 넉살 좋은 을목 그러면은 잘 될 가능성이 있다. 사람이 잘 모이기도 하고요. 운이 또 잘 따라온다. 그 사람 관련된 이런 사업 같은 거 이렇게 하면은 그렇기도 하다는 얘기죠. 재물은 지출을 줄이거나 미래를 위한 투자를 감행할 때 사람으로 돈이 나가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소모적인 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일간들도 뭐 그렇긴 하지만 을목일간이 특히 이제 주변의 소모적인 부분 이걸로 이제 신경 쓰이게 하거나 직접적인 피해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을목일간 좀 있겠죠. 소모적이고 특히나 이제 가족 중에서 막 엄청 피곤하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부모라든지 막 형제 중에서 맨날 돈 빌려달라 그러고 명의 같은 거 이렇게 같이 쓰고 막 하면서 아주 피곤한 일에 엮여가지고 막 서류 떼다주고 막 가입시켜주고 막 이런 거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짜증 나겠죠. 그러다가 또 뭐 사건 터지면 내가 누명이로 한 거니까 이제 수습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명의 빌려주고 막 그러는 거 좀 피곤하다 이거예요. 여러 가지 뭐 가족 단위로 하는 사업비여도 이제 막 엮여가지고 뭐 지분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같이 한다고 하면서 괜히 피곤한 일만 생기고. 그래서 직접적인 피해 이런 게 좀 포인트다. 그리고 이런 게 있지 않으면은 그냥 뭐 평이하게 흘러간다고도 할 수 있겠고. 제가 얘기하지만 뭐 항상 이런 설명 아무리 해도 해당 사항 없는 사람 당연히 있겠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냥 뭐 숨 쉬듯이 그냥 평상시랑 똑같아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이하게 흘러가는 경우 있겠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야 되는 건 뭐 사실이죠. 아무리 뭐 별일 없어도 앞으로 미래를 위한 초석을 다져야 할 때니까 이제 움직일 때죠. 터널을 빠져나와서 움직이고 다양하게 또 미래를 구상을 하고 그런 거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기도 하는 귀인이 또 찾을 수 있습니다. 귀인이. 그래서 여러 가지 나한테 일을 알려주는 그런 선임자, 선배 뭐 이런 사람 될 수도 있고 뜻하지 않은 뭐 은사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편의를 봐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돈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묵묵히 하던 대로 하시면 되겠죠. 하던 대로 하시면 된다. 그 초심을 지키는 게 사실 어렵죠. 하던 대로 하는 게 말이 쉽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사람 마음이니까. 또 열심히 일하다가 갑자기 뭐 이성운이 들어와가지고 뭐 남자친구 뭐 여자친구가 막 속을 뒤집어 놓는다. 그러면 어떻게 일에 집중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집중도 안 되고 신경도 쓰이고 연락은 왜 안 오나 싶고 이렇게 헤어져야 되나 아니면 내가 뭐 연락해봐야 되나 다양한 부분으로 뭐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나 뭐 이런 갑진년 같은 때 겁재가 또 떠가지고 다양하게 신경 쓸 일들은 겁재가 있으면은 원래 이제 신경 쓰입니다. 내가 만년 2인자니까 2인자 느낌. 그러니까 2인자가 좀 안전하다 이거죠. 2인자가 뭐 사람 이름 같은데 2인자가 안전하다. 그러니까 나대지 않는 게 좋다. 을목일간은 이런 갑진년에 겁재가 뜸으로 인해서 나대지 않는 게 좋다. 좀 참아야죠. 못 참으면 다 화로 돌아오니까. 을목일간 궁금한 거 뭐 질문사항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대체로 이렇게 막 크게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는 아닌데 갑술 월이 좀 토충이 일어날 때 좀 변화가 있긴 하죠. 개유월까지는 준비 단계고. 을목 친구들을 어떻게 대해줘야 되냐고요? 을목을 어떻게 대하면 되냐? 그냥 재밌게 대하면 되죠. 을목은 재밌는 사람 좋아해요. 을목들은 지루하고 따분하고 심심하고 뭐 노재미고 이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하고 재밌는 사람 좋아해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하더라도 좀 이렇게 리액션이라든지 뭔가 반응을 크게 해주면 좋아하겠죠. 그래서 어떠한 전략적으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겠다 뭐 이런 것보다도 그냥 본인들이 움직이게 만들어주면 좋죠. 제가 보기엔 좀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 좀 친근하게 알아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얘기들 끌어주고 풀어주고 그럼 뭐 알아서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내가 뭐 하라고 한다고 뭐 하고 하지 말란다고 안 하고 뭐 이렇게 말 들을 사람들은 아니죠. 알아서 움직이게 판을 깔아줘야 됩니다. 간목, 을목. 근데 이제 그 중에 간목은 조금 더 자존심적인 성향이나 이런 게 좀 강하다고 했을 때 을목은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무대, 멍석 깔아주고 하는 게 좋겠죠. 을목이 생명력이 굉장히 끈질기잖아요. 화초목이라고도 하지만 잡초이기도 하고 굉장히 뿌리가 아주 단단하게 박혀 있어가지고
뽑아도 끝이 없잖아요. 그게 이제 을목의 생명력이기 때문에 힘으로 하려고 하면 절대 굴곡이 안 되죠. 을목일주에만 해당인가요? 아니면 사주에 어디에 있든 해당인가요? 을목이 사주에 어디에 있든 다 그런 영향은 있죠. 제가 얘기할 때는 다 해당해. 다 일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일간만 국한지어서 사주를 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일간만 맹신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을목 일간을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뭐 간목일간에 을목 겁재가 있든 뭐 무토에 을목 정관이 있든 상관없이 을목의 성향 자체가 내 사주에 있으면은 작용하겠죠. 근데 금묘화실로 그 나이 때 가장 크게 또 작용을 할 거고요. 년에 있으면은 15세 이전, 월에 있으면은 이제 15에서 30세 딱 그 나이, 일에 있으면은 30에서 45세 이런 식으로 그렇게 다각도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다각도로. 그리고 이제 을목이 좀 전문가들이 많아요. 전문가들이. 그래서 재밌는 거 좋아하는 게 맨날 같은 일 반복하고 뭔가 자기 삶이 따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밌는 거 좋아하는 거죠. 자기 기분 풀어주는 사람, 끼와 재능이 넘치고 뭔가 힐링되고 웃기고, 웃기는 사람도 좋아하겠죠. 웃기고 힘 빼주고, 이게 긴장을 하게 하는 사람 말고 웃겨주는 사람들. 건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경 쓸 일이 있지 않은 이상은 뭐 그냥 평이하게 가겠지만, 이 신경성 스트레스 이런 게 좀 많이 따라올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대장 쪽 문제 있죠. 대장 쪽, 그런 쪽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배변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변비나 설사 뭐 이런 거에 관련 지어가지고 장운동을 활발하게 해주는 유산균 같은 거 좀 잘 드시고, 움직이지 않던 분들 걷기 운동 이런 거 하시고, 특히나 이제 장요근 근육 중에서 이 장요근이라고 있거든요. 엉덩 허리근이라고, 이 허리부터 뒤에 있는 복부에 연결되는 근육이 있는데, 그 장요근을 좀 특히나 운동을 하시든 어디 뭐 마사지 받으러 다니시는 분 장요근 풀어달라고 하시고, 이 배 가장자리 있어요. 장요근 운동하시고 풀면 좋죠. 엉덩 허리근, 엉덩이 쪽으로 뒤쪽으로 해가지고 허벅지까지 좀 연결되는 근육이 있습니다. 장요근이 정말 중요해요. 허리 중에서는 척추 길이근부터 해가지고. 자, 아무튼 그러면 이제 을목일간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을목일간 분들 개유월 잘 보내시고 갑술월 때 설명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